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25일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친 직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합참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엘리펀트 워크 및 한미연합 지대주 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통령 한 명 바꿨는데 나라가 정상이 됐다라며 이게 대응이란 거다. 맨날 입으로만 떠드는 쩝쩝하라고 북괴 도발에도 그저 눈치나 살피던 문재인을 비꼬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은 북괴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 북괴를 연신 떠받들고 찬양하며 맞대응을 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이적단체들인 거죠. 한편 윤석열 정부는 25일 신임 합참의장에 김승겸 한미연합 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했습니다. 또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으로는 정상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현재 7명의 대장급을 모두 물갈이한 것으로 특히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해군, 공군참모총장이 교체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사 물갈이 조치 아니겠어요?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의 합참 꼬라지를 보면 북괴 눈치나 살피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으니 말입니다. 박범계는 지난 2021년 2월 24일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이탄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한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혀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2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오선의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의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선출 직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애초부터 기대도 안 했지만 민주당 출신 애들한테 중립성 따위 기대하느니 차라리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이재명이가 23일 지역구 유세에서 이번에 지면 정치 생명이 끝장난다라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재명이는 이날 유세에서 한 시민에게 투표하면 이긴다라며 이번에 이재명 지면 정치 생명 끝장난다.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동작을 하면서 이기라고 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지금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배치대에 숨으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거겠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진짜 하는 행동마다 싼티가 줄줄 흐른다. 저게 지금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에게 나올 제스처냐?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자르고 자빠졌네라며 저런 품위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였다는 사실과 겨우 0.73% 차로 낙선했다는 사실. 과연 이 나라의 정치 수준은 어디쯤일까? 라고 개탄했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 주민들도 이러한 이재명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반성도 하지 않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이는 인천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교집합도 없는 이재명에 대해 인천 계양에 왜 왔느냐, 비리수사 방탄을 위해 온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다면서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해볼만 하고 이길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이와 야당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힘이
호남을 뺀 14개 단체장 선거에서 이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국회의원 재보선 7곳에서 전승까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열세였던 제주에서도 해볼만 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호남에서 이기기는 힘들지만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구독자님, 이번 뉴스는 끝까지 들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을 모조리 걷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1960년대부터 바다를 막아 간척지로 만든 전남 고흥군 포두면에 위치한 해창만에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호숫가에서 왜 물고기들이 떼죽음한 것일까요? 해창만 농경지 사이 수면에 수상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호숫가에서 태양광을 조립해 수면 안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드넓은 면적의 수상 태양광 패널이 해창만의 수면 2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 사고는 사업자가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세척한 직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세척제가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세척제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농약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양광 사업자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발생하자 고흥군청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3월 24일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약 성분이 없었습니다. 고흥군청의 노력에도 물고기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 농약 때문이라던 태양광 사업자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주민들은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부설어류연구센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재석 센터장과 김희갑 교수 등 강원대 연구진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아가미와 내장 등의 다양한 증상들을 해부했습니다. 물고기가 죽은 곳과 태양광 패널이 있는 지점의 수질도 채취했습니다. 4월 21일 조사 결과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창만에서 채취한 물과 죽은 물고기 혈액에서 세제 성분인 ABS가 검출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물고기 몸 안에서 검출된 ABS 농도였습니다. 참고로 ABS, 즉 알킬벤젠 슬폰산 나트륨은 동물성 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석유를 정제할 때 생기는 부산물인 알킬벤젠이 원료입니다. 이것은 하수 처리장에서도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며 하천이나 호수에 계면활성제가 축적되어 농도가 짙어지면 하천이 거품으로 덮이고 용존산소의 부족으로 수중 생물의 생존이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ABS의 유해성 기준 농도는 1리터당 0.5mg 이하입니다. 그런데 연구소가 사고 직후인 지난 3월 10일쯤에 농도치를 계산한 결과 1리터당 481mg로 기준치의 962배가 나왔습니다. 죽은 물고기의 혈액 속 ABS 농도 값은 더 심각했습니다. 1리터당 2144mg로 기준치의 4288배를 초과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수상 태양광 패널과 가까운 지점의 ABS 농도가 다른 곳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같은 날인 4월 2일 해창만 선착장 지점의 ABS 농도 값은 리터당 73mg인데 태양광 패널 지점의 값은 그 2배 이상인 리터당 191mg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세척이 해창만 물고기들을 떼죽음시킨 원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환경단체에 분노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작은 건덕지만 있으면 들고 일어나던 환경단체 다 어디로 갔냐? 4대강 보는 죄다 열라고 난리를 치면서 저 태양광 패널은 왜 가만두냐라며 우리나라 환경단체 참 웃긴다. 태양광 패널으로 자연 훼손에는 아무 말도 안 해. 크크크. 예전엔 맹꽁이 죽는다고 쌩난리치고 4대강 난리치더니 좌빨단체라고 대한민국 환경단체의 이중성을 비꼬며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태양광 패널에 대한 실질적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환경부가 이를 부풀린 정황이 있다면 일벌백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태양광 사업과의 커넥션 여부도 반드시 조사하길 바랍니다. 조영윤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